이제 우리 책 보게 되면 책 61페이지 보면 3번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인데 특례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예외죠, 예외. 그럼 예외를 알려면 먼저 원칙을 알아야 되니까 얘는 조금 이따 합니다. 원칙을 배우고 난 다음에 배워야 돼요. 지금 하면 안 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4번 도시관리계 결정 고시 효력입니다. 도시관리계 결정 고시 효력에서 1번 동그라미가 효력 발생 시기고 65페이지 2번 동그라미가 기득권 보호고 자 동그라미 3번이 지형도면의 고시인데 지형도면의 고시 먼저 설명합니다. 한 장 넘겨봐요. 한 장 넘겨보면 이 그림이 잘 되어 있죠. 지형도면이 뭔가 읽어보면 나오죠. 지적도가 있고 지형도면이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도시계획 시설을 표시한 도면이다. 그 첫 번째 게 지적도죠. 필지 나오잖아요. 필지. 그 밑에가 지형도죠. 산 등고선 같은 게 있죠. 거기에다 그 밑에다 여기는 자연 녹지고 여기는 뭐고 도시계획 시설이고 그렇게 표시한 걸 뭐라고 우리가 지형도면의 고시 그럽니다. 지형도면의 고시. 그런 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여기 봐요. 여기다 이만큼에서 우리가 도로라고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라고 결정 고시하면 상식적으로 도로 부지 안에서는 상식적으로 개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결정 고시했으면 어디서 어디까지 도로라고 표시를 했을 텐데 이 표시를 어디다 했겠습니까? 당연히 지도에 했겠죠. 그러면 이때 결정할 때 쓴 지도의 축척이 좀 큰 거를 썼냐 축척이 작은 걸 썼냐. 축척이 큰 거를 쓰면 그것만 가지고 확인이 가능한데 축척이 작은 걸 쓰면 확인이 곤란합니다. 그러면 큰 거를 써야 돼요? 작은 거를 써야 되겠어요? 큰 거를 써야 되는데 대부분 이거 큰 거 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자세히 해야 되니까. 대부분 작은 거를 써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결정 고시된 이 내용만 가지고 확인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정 고시하고 국가한테 의무 줍니다. 국가한테. 무슨 의무를 주냐 그러면 다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쉽게 말해서 큰 지도에다 그것을 다시 그려가지고 그렸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라.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지형도면 그렸다는 사실을 알린다 고시. 이게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인데 출제가 거의 안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내용이 싹 빼가지고 국계법에서 다른 법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지형도면을 고시는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은 5월달에는 한번 해볼 거예요. 5월달에 혹시해가지고. 그럼 왜 먼저 지형도면 고시를 먼저 봤냐 그러면 자 64페이지 1번 효력 발생 시기가 중요합니다. 효력 발생 시기. 1번 효력 발생 시기. 자 64페이지에 총설에 1번 있죠. 효력 발생 시기. 자 도시관리계획의 효력은 체크합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 지문은 나오는 순간 답이다 생각해야 돼요. 원래 이게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 전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5일 후였는데 이제는 5일 후가 아니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중요표시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읽어볼 가치가 없고 옆에 2번 기득권 보호입니다. 기득권 보호 얘도 그런 대로 출제가 됩니다. 자 봅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참고로 기득권 이미 얻은 권리입니다. 이미 얻은 권리는 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체크합시다. 착수한 자입니다. 착수한 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승인 등을 받아야 할 때는 허가인가 승인 등을 받아가지고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다. 가로 안에 지문은 중요가 아니고 허가 받으라 그러니까 허가 받아서 착수했다. 그 말은 적법하게 착수했다 이 얘기입니다. 허가 받으라 그냥 착수했다. 그런 애는 보호할 수가 없는 거고 허가 받아 착수했다. 그 자는 그 도시관리계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 줄 끊읍시다. 도시관리계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거기까지 딱 자릅시다. 거기까지 구분해 놓고 자 여기다 이르라고 도로라고 여기다 도로라고 결정 고시하게 되면 도로 부지 안에서는 뭐가 안 된다고요? 개발이 안 됩니다. 도로 부지 안에서는 개발이 안 돼요. 이거 누가 다 지워버렸대요? 저 지우면 안 되지. 지우면 저거 쓸 때도 한 5분 동안 썼는데 팔 아프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저 모르고 지우면 좀 방어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지웠다고 그래서 관심이 아무도 없어. 바빠가지고 먹느라고. 앞으로 지울 때 저쪽 목차는 지운 게 아니라 목차는 지우지 말고. 또 저거 다 쓰면 캄캄하잖아요 지금. 자, 도로부지 안에서는 일단은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걸 먼저 알고 도로가 딱 결정되면 그 안에서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쯤 해가지고 이제 갑이 자 법에서 허가를 받으니까 허가 등을 받아가지고 허가 받았습니다. 한참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 그러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여기 이러고 도로가 결정되면 이 개발을 계속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예요. 먼저 쪘다고요? 먼저 쪘다고요? 개발 중이면 먼저 진행했죠? 이렇게 먼저 얻은 권리는 어쩐다 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으니까 도로가 결정되면 결정되든가 말든가 어쩐다 계속할 수 있다. 이게 기득권이요. 결정에 관계없이 그냥 계속할 수 있다. 단순하지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원칙. 원칙은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합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이해입니다. 다만 이제 줄 거 봐요. 시가저정격 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줄 거 놓고 시가저정격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주권업자 착수한 자 당해 사업공사를 계속할 때는 시가저정격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 결정 고시로부터 체크합시다. 3개월 이내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시장구도에 체크합시다.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을이 여기에서 또 허가 등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개발합니다. 개발 중입니다. 개발 중인데 자 여기 이러고 공원 이러고 결정이 됐어요. 상식적으로 공원 부지 안에서는 개발 못하는 거예요. 공원이 결정되면 이 개발 계속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로가 결정되면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원이 결정되면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도로나 공원이 똑같은 얘기니까. 근데 이번에는 공원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뭐가 결정됐다?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점 보호구역. 얘들은 좀 규제가 좀 강한 애들이요.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점이 결정되면 그냥 계속은 안 돼요. 그냥 계속 안 되고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내 나 이거 계속한다라고 뭐하고 신고하고 그 다음에 계속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시험장 가게 되면 문제가 자 시가와 조정구역 결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은 싹 지운다고 영향받지 않고 계속한다. OX요? X. 너는 영향을 받는다. 3개월 내 신고. 그러니까 얘가 예외죠. 원칙은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하는데 예외적으로 딱 둘 예. 시가하고 수산자원 두 가지 결정됐을 때는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그런 부분 출제가 잘 되니까 기억하시고 3번 지형도물 고시는 과감하게 패스 가능성 없어요. 넘어가면 한참 넘어갑니다. 68페이지 4번 68페이지 맨 밑에 4번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재검토 정비 기억만 잘 잡아요. 기억만. 행정계획의 재검토는 몇 년이요? 5년.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 도시관리에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시험 보기 위해서 재검토 몇 년? 5년이고 합격 후에 무슨 판단하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가 전부 다 뭐였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땅. 전국의 땅값 최고 싼데 자연환경 보존지역. 근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일부가 이만큼 돼가지고 일부 이만큼이 운 좋게 뭐로 풀렸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풀렸다. 이렇게 이건 풀린 거예요. 보전관리가 자연환경 보존 이게 묶인 거예요. 묶였다 풀렸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규제가 약한 게 강한 걸로 가면 묶인 것이고 강한 게 약한 가면 풀린 것이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보전관리가 가면 이거는 풀렸다고 말해야 되고 보전관리가 자연환경 묶였다고 말해야 되고 자 보전관리가 됐습니다. 언제? 예를 들어서 2000년 5월 1일 날 이 보전관리가 계획관리가 되면 줘야 안 줘요? 좋지. 보전관리가 만약에 자연녹지 되면 줘야 안 줘요? 아주 좋지. 보전관리보다는 자연녹지가 훨씬 좋으니까 보전관리보다는 계획관리가 좋으니까 그럼 이게 2005년 5월 1일 날 얘가 지금 풀렸죠? 풀리고 난 다음에 얘가 그 다음에 옮겨갈 수 있는 또 다시 변경될 수 있는 사유가 몇 년이냐? 그게 여기서 말하는 5년이라는 얘기예요. 한 번 이렇게 딱 되면 5년 내내 짠다고요? 두 번 변경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5년마다 재검토한다 그런 얘기요. 5년이 지나가야 그 다음에나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뜻이요.
합격하고 난 실무로 들어가면 5년의 숫자가 중요하다는 얘기. 처음 볼 때는 그냥 5년만 알고 합격을 나온 다음에 5년 지나야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니은은 안 봐도 괜찮아요. 디귿 안 봐도 괜찮아요. 거기까지 하게 되면 도시관리계 총설 파트가 끝납니다. 아까 지금 뭐라 써놨냐 그러면 자 지금 여기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은 이렇게 해가지고 총설 그 다음에 내용 해가지고 총설에서 도시관리계획에 입안해서 결정하는 절차 이거 앞전 시간 했고 두 번째 결정되면 무슨 효과가 있는가 지금 효과 했습니다. 첫 번째 뭐 했나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 중요 지용등을 고시한 날. 두 번째 기득권 보호 얘도 중요하죠. 진행 중인 사업 영향받지 않고 계속한다. 시가와 수사한자가 결정되면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세 번째 지용등을 고시는 안 중요. 네 번째 재검토 정비는 몇 년? 5년. 그거는 중요고. 그럼 이제 내용 가겠죠. 내용 가가지고 네가 하나씩 가야죠. 자 1번이 용도 지역이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2번이 용도 구역 개, 시, 수, 도 입 그려야 되고 3번이 기반시설 4번이 개발정비 5번이 지구단위 6번이 입지구지리 가니까 그러면 이제 용도 지역부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인데 일단은 순서가 첫 번째가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구역이니까 순서 잊으면 안 되니까 순서는 기억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구역 얘는 개, 시, 수, 도라든 뭐 수도 시계라든 전혀 관계없어요. 이 안에서 바뀌는 거 관계없으니까 지역 지구 구역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지역부터 이제 하나씩 봐야 되는데 지역에는 자 70페이지 1번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의 총설인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 1번의 의 그것은 5월달에 스스로 읽힙니다. 2번 지정 범위 그래서 이제 오늘 집에 가면 한번 읽어봐요. 용도 지역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우리 국토가 이만하다 그러면 전 국토에다 하나도 빠짐없이 용도 지역은 다 지정합니다. 3번 행위장과 손실보상인데 맨 마지막 줄 가가지고 뭐라고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줄 거놓고 어디 보겠어요? 70페이지 맨 마지막 줄 가가지고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 용도 지역을 다 지정한다고. 필요하면 지구도 지정하고 구역도 지정하고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하면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 피해를 한 손실보상 있냐 없냐 물으면 손실보상은 없다. 지금 그 정도만 생각하고 71페이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상호관계에는 5월달에 한번 읽어봐요. 5월달 읽어보면 저절로 다 알아요. 지금 안 봐도. 지금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역이 뭐고 지구가 뭐고 구역이 뭔가 알아야 되니까. 73페이지에 자 용도지역의 지정해가지고 1번 용도지역의 의 중요하지만 나중에 설명합니다. 2번 용도지역의 지정권자 이거는 중요해요. 자 용도지역을 아까 했죠. 지정하고 변경하고 세분하는 것은 누가? 국장, 시도, 대도시장이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 의해서 그래서 국장, 시도, 대도시장이 용도지역의 지정을 써요. 변경을 써요. 세분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똑같은 거니까 지정이나 변경, 세분 다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따라서 5일 후 그 말은 지우고 5일 후가 아니고 지정 목적에 따라서 이 법에 의한 특별한 행위자를 받는다. 언제부터? 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원래는 고시 5일 후인데 개정해가지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랬으니까 5일 후를 지우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특별한 행위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가 그러는데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는 방금 말했던 겁니다. 국장, 시도, 대도시장이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서 지정을 하는데 일단은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자 이거죠. 이제 우리 국토가 이만하다면 전국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효율적 이용일까요? 국토 이용에 대해서 국가가 방향을 제시하니까
이용에 대해서 방향 제시한다. 규제할 테니까 국민들은 따르라. 안 따르면 처벌한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적성에 따라서 개발로 갈 거냐, 보존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방향 제시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 강조합니다. 모든 토지에. 잘 달리 표현하면 전면적. 모든 토지에다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요? 첫 번째 도시지역. 두 번째, 이거 지금 암기 처음 듣는 분들은 암기 안 돼 있으니까 두 번째 이거 빨리 암기합시다. 첫 번째 도시지역이고, 두 번째가 관리지역이고, 세 번째가 농림지역이고, 네 번째가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도시관리 농림자연환경. 도시지역이 뭔가 읽어봅니다. 도시지역이란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74페이지 오면 도시지역. 그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간혹가다 한 번씩. 인구와 산업이 밀집될까 밀집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지역.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데가 지금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여기는 개발이 돼 있어요? 보존돼 있어요? 개발이 됐죠. 이렇게 개발이 돼 있는 지역이나 장차 이렇게 개발될 지역을 우리는 도시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다시 나눠가지고 주거지역이 있고, 두 번째 상업지역이 있고, 세 번째 공업지역이 있고, 네 번째 녹지지역이 있는데, 이거는 안 읽어도 괜찮아요. 주거, 상업, 공업 위주로, 주거, 상업, 공업 기능 위주로 개발하고, 녹지는 뭐하면 이거는 보존한 겁니다. 도시는 크게 말해서 개발이지, 도시라고 해서 다 개발한 거 아니요? 이게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도시지역을 왜 지정한대요? 개발하려고. 전부 다 개발해버리면 인간이 숨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남겨야 돼요. 그 지역이 우리가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네 가지 나누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두 번째 생산관리, 세 번째 보전관리로 나뉩니다. 그리고 농림자연환경입니다. 일단 이거를 빨리 먼저 익히는 거예요. 부동산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토, 관, 농, 자. 토 그러면 주, 상, 공, 녹, 개, 생, 보. 여기까지를 우리는 법률 그럽니다. 법률에서 전국을 도관농자 4개 용도, 주상공록, 개생보, 농자 9개요. 법률에서 4개 용도 9개로 구분했다. 이건 먼저 알고, 4개 용도 9개로 구분했다는 거 알고. 자, 그럼 이제 도시지역은 아까처럼 인구와 사람이 밀집될까 밀집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부에 필요한 지역이다. 그것만 필요하고 주, 상, 공동 읽을 가치가 없고, 그냥 생각해요. 주거 기능 위주로 개발하고, 상업 위주로 개발하고, 공업 위주로 개발하고, 녹지는 보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가 하는데, 관리 가기 전에 농림 자연환경을 먼저 봅시다. 이해하기 쉽게. 75페이지 농림지역. 농림 그러면 농지, 살림 줄여서 농림입니다. 농지, 살림 줄여가지고. 도시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이나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이나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법의 진흥과 산림 보존에 필요한 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빨리 설명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농지는 우리나라 산림, 농지 구분은 무슨 법에서 그러면 농지법에서. 농지는 농지법에서 뭐라고 구분했다고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그리고 명칭이 없는 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어떻게 구분되고요? 농업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아니고 진흥이 먼저 나와야죠.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진흥구역,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 이거 농지법 시간에 배운 내용이요. 농지법에서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이냐 아니냐가 이제 진흥지역 바뀌니까, 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구분되고, 이 진흥지역이 밖에 나면 뭐라고요? 절대농지. 얘를 밖에서는 상대농지라고. 농지는 이렇게 구분되고, 산림이나 산지나 그 말입니다. 산림은 이것은 산지관리법에서 뭐라고 구분하냐 그러면 보전산지냐 준보전산지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이냐 아니냐 구분하니까, 농업진흥지역이 옛날 말로 절대농지니까 여기는 철저하게 보존하는 거고, 진흥지역 밖은 보존과 개발이 좀씩 같이 혼재되는 거. 보전산지는 철저하게 보존하는 거, 준보전산지는 보존과 개발이 섞여 있는 게 준보전산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농림적은 여기 있는 농하고 림을 따가지고 농림을 뭐 짠다? 보존한다니까 어디로 가겠는가? 여기가 보존이 되고 여기가 보존이 되니까 이렇게 되죠. 농림적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의 진흥과 산림 보존이 필요하다. 그게 농림지역이요. 일단은 도시지역은 개발하니까 도시를 빼고 도시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등으로서 결론은 겁니다.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 농사짓고 산 보존하는 용도로 써야지 개발 용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죠. 그래서 농림지역은 철저하게 뭐 한다고요? 보전 용도로. 뭘 보존한다? 농지 산림 보전.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그러면 자연환경 무슨 지역이요? 보전지역. 얘도 당연히 보전입니다. 보전인데 쉽게 생각하면 농지 산림 이외의 보전은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유치하게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 목적이 아닌 것도 이런 문제 나오니까 몇 번 써봐야 돼요. 첫 번째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그럼 몇 번 써보는 게 좋아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에서 필요한 지역을 다음 중 무엇이라 하는가? 뭐라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거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 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뭐라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일단은 그 명칭 좀 알아놓고 그러면 이제 관리지역은 여기 볼래요? 관리지역 위에는 뭐가 있고요? 도시가 있고 도시는 뭐하고? 개발하고 밑에는 농림,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관리지역이 과도기입니다. 개발과 보전이 혼재 섞여 있는 지역이 관리지역이요. 그래서 이걸 갖다 관리지역을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도시를 따르고 그 중에 하나는 농림 따르고 하나는 자연환경 따르는 거예요. 눈치로 하게 되면 눈치로 위에다 써놔니까 당연히 가겠죠. 도시 가고 얘는 농림 가고 얘는 자연환경 갑니다. 읽어보면 그 말 나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된다. 즉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지역이 계획관리지고 생산관리를 막 있다 보면 농림지역 지정에서 관리에 군원하다. 쉽게 말해서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 그게 생산관리고 보존관리 밑에 있는 자연환경에 준해서 관리한다. 이게 보존관리. 읽어볼게요. 자, 먼저 보존관리 먼저 나왔네요. 보존관리.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환 방지, 녹중 확보,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익과 관계를 고려할 때 주권 없이다. 자연환경 보존적 지정에서 관리하기 곤란. 그 말로 찾아야 돼요.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환 방지, 녹중 확보,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딱 지정을 하면 돼요. 근데 주변의 용도 지역과 관계를 갔을 때 자연환경까지는 곤란하고 그렇게 보존을 했으면 쓰겠고 그게 보존관리. 생산관리입니다. 농업임업 어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그러면 농림 그러면 돼요. 농림. 거미는 아니고 농림. 근데 주변의 용도 지역과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 지정에서 관리는 곤란하고 농림 했으면 쓰겠고 그거를 우리나라를 뭐라 한다? 생산관리. 생산, 이 생산은 농산물 생산입니다. 농산물 생산. 계획관리입니다.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장차 도시 가려고 준비되어 있는 땅이 계획관리입니다.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 개발하는 지역으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포인트는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획관리는 도시에 준해서 관리하고 생산관리는 농림에 준해서 관리하고 보존관리는 자연환경에 준해서 관리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법률에서 말하는 용도지역입니다. 법률상 용도지역. 넘겨보면은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용도지역의 세부입니다. 국장, 시도, 대도 이상은 대리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녹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도시관리계로 세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뭡니까? 지금부터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주거지역은 다시 어떻게 나눠요? 전용주거 해가지고 1종, 2종. 두 번째, 일반주거 1종, 2종, 3종. 세 번째, 준주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전용주거는 오직 주거에만 전용하니까 아주 쾌적한 양호한
쾌적한 양호입니다. 양호. 양호한 주거 환경 만드는데 1종, 2종 두 가지 구분하는 것은 주택을 두 가지로 분류했을 때 두 가지. 두 가지 뭐가 되냐? 단독주택, 공동주택입니다. 1종 전주가 뭡니까? 단독 위주 양호. 2종 전주는 공동 위주 양호.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니까 저 구분해야 되고. 일반 주거가 일상적인 주거 기능이니까 얘는 편리성이 편리. 자, 1, 2, 3 주택을 세 가지로 나누면 저, 중, 고가 됩니다. 저층 편리, 중층 편리, 중고층 편리, 고층 편리 함정 안 쓰니까 그럼 해도 괜찮고. 대충 여기서 저층이란 몇 층이 합니까? 4층 이하다. 그런 기억하고 저층은 4층 이하니까 뭐가 안 된다? 아파트가 안 된다. 일종 전주는 아파트가 안 된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땅은 대부분 2종부터 풉니다. 2종부터 1종으로는 안 풀어줘요. 준주거는 주거에 준한다. 주거에 준한다. 주거에 준한다 그 말은 일단은 주거 기능이 주가 되면서 부수적으로 상업이나 업무가 추가되는 게 이런 데가 준주거. 주거인지 상업인지 좀 헷갈리는데 우리가 보면 지금 여기 정도 위치가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주거일지 상업일지. 이 정도 위치가 대부분 준주거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6개를 세분하고 상업지역은 다시 무슨 상업이요? 그러면 중심상업, 그리고 일반상업, 그리고 유통상업, 그리고 근린상업인데 안 읽어도 상식으로 다 찾아요. 듣고 그냥 판단하세요.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한다. 일반상업. 도시 안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한다. 유통상업. 근린지역에서 이용품 서비스 공급 그러면 근린상업. 심심 도심 부도심 상업 업무기능 확정 그런 뭐라고요? 중심상업. 일단 시험 문제 나오면 그러고 찾고 밖에 나가서는 중심상업은 밤에 돌아다니면서 제일 반짝반짝거리고 나이트 많은데 그런 데가 중심상업. 보통 우리가 말하는 상업은 일반상업. 유통상업은 거의 없어요. 유통상업은 어디가 있냐? 유통상업은 도매시장 그터가 유통상업이요. 근린상업은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 소매장, 재래시장 그런 데가 근린상업이고 서울은 그래도 동대문 그런 데가 유통상업이 있는 거고 소매시장이 근린상업이고 공업지역은 다시 전용공업이 있고 일반공업이 있고 중공업입니다. 공업에만 전용 공업, 공장, 굴뚝, 매연 생각이 돼요. 국토 어딘가는 매연이 나더라도 굴뚝 있는 그런 공장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런 지역이 전용공업, 일반공업 얘가 좀 난해합니다. 특징이 없습니다. 환경을 저해하는 공업 배치한다. 일반공업 좀 주의하고 중공업은 공업에 준한답니다. 공업에 준한다. 경공업이나 어쨌거나 공업은 공업이니까 경공업 공해가 없는 공업입니다. 수공업입니다. 경공업을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얘들이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게 중공업이 되고 녹지지역은 보존 녹지가 있고 생산 녹지가 있고 자연 녹지가 있는데 이 녹지 그러면 떠오르는 게 보존이죠. 보존 녹지가 글자 그대로 녹지 공간을 보존한다. 그러니까 도시 중에서 절대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도시지에서 개발은 안 되는 지역이 있다. 뭐라고요? 보존 녹지. 도시지역에서는 개발할 수 없다. 그 땅이 보존 녹지. 그러니까 보존 녹지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땅은 장기가 묵혀야 되는데 묵힌다 그 말 쓰는데 묵힐 때도 파가면서 묵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땅을 묵혀야지. 보존 녹지 평생 가도 여기가 막내 같은데? 느낌이. 우리 몇입니까? 22이면 22, 뭐 22이면 막내지. 왜요? 자, 막내 22살 먹었는데, 22살 먹은 막내가 살아생전에 개발할 수 없다. 그게 뭐라고요? 보존 녹지. 그럼 여러분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보존 녹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속된 말로 보존 녹지는 사변도 안 난다. 사변도. 부동산과 관련된 사변은 뭐라고요? 제가 위에서 미사일 쏘는 게 사변. 부동산과 관련된 사변은 갑자기 여기까지 지금 보존 목적인데 뭐가 확 들어가면 신도시 확 들어가면 혁신도시 그런 건 사변이지 사변. 여기는 신도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변도 안 난다. 그게 뭐라고요? 보존 녹지. 이런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산 녹지는 자 글자가 생산이요 생산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당분간 도시적 인근에서 좀 농사 좀 짓게 개발하지 마라.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이루고 여기는 사업에 납니까? 납니다. 정정 납니다. 여기는 신도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 녹지는 자연 녹지가 아주 중요한 게요. 자연 녹지 읽어봐요. 도시 녹증 확보, 도시 활성 방지 체크합시다. 장래 도시용지 공급 포인트를 겁니다.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적으로 체크합시다. 불가평경 하에서 제한적인 개발이 생긴다. 그러니까 자연 녹지는 뭐가 된다? 개발이 되는데 제한적이나마 뭐가 되는데 개발이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장래 도시용지 공급입니다. 장래 도시용지 장래 뭐 하려고 도시용지로 공급을 하려고 개발하지 마라 묶는 게 뭐라고요? 자연녹지. 뭘 보고 도시용지를 뭘 보고 주거 상업 공업용지를 뭐라 한다? 도시용지를 한다. 주상공 가려고 준비되어 있는데 뭐라고요? 자연녹지다. 자연녹지. 그래서 도시지역이 크게 16개 있는데 도시지역에서 가장 좋은 땅은 뭐냐 그러면 자연녹지입니다. 투자가치 1순위 자연녹지. 전국에서 제일 좋은 땅은 도간농자 토탈 해가지고 전국에서 최고 좋은 땅 뭐고? 계획관리. 계획관리가 자연녹지보다는 훨씬 좋아요. 두 개를 비교하면 둘 다 좋지만 자연녹지가 아니니 계획관리가 하는 게 투자 측면에서는 훨씬 낫다는 얘기요. 이거는 가장 기초예요. 가장 기초. 가장 기초적인 거. 이것만 알고 땅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지금 자 집에 가가지고 자기 땅 뒤져가지고 보존 녹지가 있다든가 농림이나 자연 환경이 있으면 어쩌라고 미련 없이 파라고 파는 거는 지금 당장 팔고 내일도 팔리지도 않아요. 살 때는 언제 사라고? 살 때는 6월달 최소한 6월달 이후에나 사라고. 땅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쉬는 시간에 한 친구가 땅 가져 물어봤는데 그 땅이 뭡니까? 계획관리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수도권이면 수도권은 3개 따지. 수도권은 하나 둘 셋. 첫 번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 지금 우리가 앉은 이렇게 시가지 된 데는 전부 다 과밀억제권역. 너무나 빽빽이 개발해가지고 좀 빼서 밖으로 보내야 돼. 이게 과밀억제권역. 얘가 여기가 너무나 빽빽하니까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데 너무나 빽빽하죠. 지금 일부 기능을 빼서 보냅시다. 그러면 받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데가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에서는 자연보존권역 한강수계 개발하지 말고 자연보존권역이요. 수도권에서는 뭐가 좋아요? 성장관리권역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첫 번째 계획관리고 플러스 뭐예요? 성장관리권역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결정타가 뭐냐 그러면 결정타가 이러고 있는데 중간에 강이 이러고 흐른단 말이에요. 강이 이렇게 한강이 가다 보면 여기서 여기 뭐가 돼가지고 강이 흘러가다 우리가 이게 뭐냐 그 남북 경계선 이렇게 올라가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 땅이 어디에 있나 그러면 딱 여기 있어가지고 애기봉 하면 애기봉? 예. 강화가면 애기봉. 그 땅이 여기가 애기봉이 있으면 지금 틀이 없었지만 여기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진대요? 3km 떨어진 데 있다 보니까 여기 애들이 초소에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 땅 팔려고 내면 팔려 안 팔려요? 이거 계획관리예요. 너무 좋아요. 또 성장관리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찍혔어요? 군사시설 보호구 여기 찍힌 거예요. 군사시설 보호구 찍히면 이런 동네는 자 우리가 노원에서 허가 받으려면 누구 찾아가요? 노원구청장. 구청장이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기준을 맞으면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데 가게 되면 구청장 찾아봐도 구청장이 아니고 그 시장 여기가 시장 찾아가봤자 시장 아무 끝발 없어요. 이런 데는 뭐 해야 돼? 여기서는 군 동의가 군대 동의가 없으면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이 군하고 행정 붙으면 행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데 있는 땅은 그러니까 땅 살 때 판단을 잘해야 된다. 땅 살 때는. 좀 쓸데없는 땅은 팔아도 관계없는데 살 때는 우리 공법 선생님이 그런데 계획관리 좋대요. 정체고등 계획관리. 수도권은 최고중 뭐라고? 성장관리. 2개나 붙었네. 그럼 뭐라고? 군사실 보호교. 2개가 하나 이기겠지? 이기긴 뭘 이깁니까? 완전히 깨겠니? 뭐 쓰지? 해필이면 얘가 붙어가지고 그런 땅은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살 때 판단을 좀 잘못했어요. 살 때. 이거 사면 안 되는데. 근데 바로 여기 있으니까 통일되면 안 좋습니까? 통일되면 최고죠. 이건 통일만 되면은. 언제 통일된대요?
이게 문제지. 막내 산하생전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땅이 있다고 이런 땅은 팔아봤자 안 팔리니까 이런 땅은 누구 자녀 명의로 해놓고 그냥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내려봤자 안 팔리니까. 사는 사람들도 본인이 이용하려고 절대 안 삽니다. 남북 화해 무드가 되게 되면 자식 앞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도 본인 명의로는 안 사요. 언제 될지 모르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만 가지고 땅 안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기초고 지금 이거 다 해서 우리가 몇 개 배웠습니까? 아니 이거 몇 개인지도 모릅니까 지금? 우리가 법률은 뭐라 한다? 4개 용도 9개 지역 4개 용도 9개 지역 법령 그러면 법령은 뭐라 한다고요? 21개 21개죠.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의 이제 성격이 몇 가지로 하는 거예요? 21개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 땅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21. 이러면 땅 종류는 21. 그게 뭡니까? 용도, 지역. 이걸 알고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명칭들이 지역, 지구, 구역이 우리나라 몇 개 있어요? 300개도 넘게 있어요. 300개도. 그 중에서 몇 개 배워가지고 21 배워가지고 땅 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가장 기본일 뿐이지 이거를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기초고 거기에 뭐가 붙었는가 그 다음 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해석이 어려우면 빨리 들고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고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좋아하는데 얘가 붙는 순간 별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처음 하는 분들은 이거 최대한 빨리 암기가 됩니다. 부동산 공부하려면 이게 먼저 우선입니다. 도관농자 도 그러면 주상공로 관 그러면 개생복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앞에다가 어떻게 썼는가 잘 봐야 돼요. 자, 도, 관, 농, 자는 밑으로 썼나요? 옆으로 썼나요? 밑으로. 주상공록은 밑으로. 개생보는 밑으로. 여기까지가 지금 법률이에요. 법률은 밑으로 썼고 대통령령은 옆으로 쓴 거예요. 나중에 이게 지금 좌우 변경이냐 상하 변경이냐 이거를 따져야 되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나중에 이런 거 배웁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좌우 변경할 수 있지만 상하 변경할 수 있을 때 이걸 해야 되니까 평소에 좌우 상하를 갖다 구분 않고 암기하니까 암기하지 도, 관, 농, 자 이러고 암기하면 문제 못 푼다는 얘기입니다. 도, 관, 농, 자 도 밑으로 관, 농, 자 이렇게 법률은 분명히 밑으로 대령은 분명히 옆으로 이거를 해놔야만 나중에 지구 단위 가서 문제 나왔을 때 지문 딱 읽고 1초 만에 딱 진다는 얘기.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이걸 해야 되니까 반드시 밑으로 옆으로 제대로 써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21로 지정했습니다. 누가요? 누가? 국장, 시도, 대도 이상이. 어떻게?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 의해서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서 용도지역을 지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뭘 배우냐 그러면 자 이제 76페이지 77페이지 해가지고 용도지역 지정을 받고 그러면 이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게 어떻게 지정된다고요?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 의해서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 지정되는데 이제 61페이지 갑니다. 61페이지 61페이지 가게 되면 3번 뭐가 나옵니까?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 나옵니다. 특례가 뭐라고요? 예외. 원칙은 어떻게 한다고요? 도시관리계 결정. 예외 그러면 도시관리계 결정 없이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도시관리계 결정이 없이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3번 용도지역 지정 절차 특례는 중요 표시하고 마음 편히 먹고 그냥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생각을 해놔야 돼요. 61페이지 3번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 자 양가로 1번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 지정 큰 거 먼저 봅니다. 한 장 싹 넘겨봐요. 넘겨보면 양가로 2번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등의 의제 이 부분 출제가 잘 되는데 자 먼저 1번부터 갑니다. 1번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지정 절차의 특례입니다. 1번 공유수면 자 체크합시다. 바다에 한한다. 바다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의 내용과 체크합시다. 같으면 도시관리계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당연 매립 준공구역은 매립 준공 인가로부터 이와 체크합시다.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로 지정된 것을 본다.
그 다음 이 경우 관계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곳은 그 사실 질체 없이 체크합시다. 고시하여야 한다. 출근 한번 읽어봐요. 같으면 이웃 용도 지정된 걸 본다. 뭐 해야 된다? 고시해야 한다. 그게 포인트고 넘깁시다. 2번.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의 내용을 체크합시다. 다른 경우 줄 거고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적이 걸쳐있는 체크합시다. 둘 이상의 걸쳐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체크합시다. 도시관리의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특례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 국토가 이만하다 그러면 이 전 국토는 반드시 전 국토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있는데 바다는 용도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바다를 이만큼 매립해 보자고. 이건 뭐가 되겠는가? 바다를 매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쫙 해가지고 이쪽을 바다고 여기는 육지다. 육지는 뭐가 있다고요?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이만큼. 바다를 매립합니다. 이만큼. 매립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매립했습니까? 물어봤더니 매립해서 뭐 만들라고? 농지조성. 여기도 마찬가지죠. 농지조성. 매립의 목적이 뭐다? 농지조성이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도간, 농자 넷 중에 하나 나가야 돼요. 도간, 농자 중에서 뭐가 맞겠어요? 농지조성이니까 도간, 농자 중에 뭐가 맞다? 대답에서 틀리면 쪽팔리면 어쩔까 이 생각 좀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농지조성이니까 뭡니까? 당연히 농림지역이지. 농림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농림지역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용도지역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 도시관리계 어떻게 결정해서 아까 배웠으니까 어쩌고 만들고 입안했으면 어쩌고 결정하고 뭐하고 고시하고 입안하기 위해서 뭐하고 기초에서 하고 뭐하고 의견 정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심의하고 결정 고시했죠. 이 절차에 의해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한다. 이게 원칙이죠. 원칙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한다고요? 특례, 예외. 이웃하는 용도, 육지는 반드시 용도지역이 있는데 쫙 해가지고 여기가 무슨 지역입니까?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매립 목적과 이웃하는 용도지역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같을 때는 매립 중공 인가이래. 준공인가나 준공검사랑 똑같은 말입니까? 준공검사만 딱 떨어지면 그 날짜에 어디로? 이웃하는 용도지역 지정된 것을 본다. 그 대신 뭘 해야 된다? 고시해야 한다. 거기 들고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같으면 매립 준공 인가일에 잘 봐요. 매립 준공 인가일에 얘는 한 걸로 본다. 그 대신 뭘 해야 된다? 고시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고시입니다. 고시는 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자, 왜 매립합니까? 농지 조성하려고. 이웃하는 용도지역 봤더니 무슨 지역입니까? 여기가 도시지역입니다.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같다 다르다? 완전 달라진다. 그때는 특례 인정을 안 한다. 특례 인정을 안 하니까 저는 다 해야 된다.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서 별도 지정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짠 해가지고 이쪽은 무슨 지역이냐? 농림지역입니다. 두 군데 걸쳤습니다. 두 군데. 이랬을 때도 특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특례 인정을 안 하니까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특례는 어디서만 나온다고요? 같을 때. 이게 첫 번째요.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특례.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가 같으면 매립 준공 인가일에 이웃하는 용도지 지정된 것을 본다. 뭘 해야 된다? 고시해야 된다. 매립 목적 이웃 용도적 다르면 특례 인정이 안 되니까 원칙적인 절차에 거쳐서 도시관리계 결정을 지정을 해야 된다. 둘 이상 걸쳐 있거나 둘 이상 이웃하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서 별도 지정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X. 안 나오니까 볼 가치가 없어요. 2번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용도적 지정 등의 의제. 2번은 잠시 쉬고 합시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